예상했던 기상대로 둘째 날은 낚시가 완전 불가한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가 빠졌으니까 오늘 낚시에 집중해서 5자 대게돔을 만나볼 수 있도록. 시알이 조금 좋아졌네요. 40 후반대 되는 일반 대게돔입니다. 조금 먼 곳에 깊은 곳, 오전과 비슷한 방법으로 낚시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도일도 5차 출조 마지막 날 오후 시간입니다. 이번 출조는 전체적으로 가장 저조한 조항이군요. 옮긴 포인트에서도 뱅에돔의 시원한 입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미세한 원줄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챔질. 입질밖에 이렇게 힘이 드나. 이번에도 깊이가 한정없이 들어갔는데 재미가 깊이 들어가니까 참돔이 입질을 했습니다. 이놈은 한겨울 일행들 저녁상에 올라갈 놈이네요. 약 4cm급 참돔입니다. 중치급의 참돔이었군요. 참돔이 잘 낚이는 곳이지만 올겨울 오도열도에서는 참돔 조항이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씨알은 크지 않지만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이곳에서 참돔을 대상으로도 출조가 계획되어 있답니다. 이게 입질 같은데. 입질을 하네요. 야, 이번에는 5차급의 씨알입니다. 자, 5cm를 조금 넘기겠습니다. 뒷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살짝 캐스팅을 해도 한 40m 정도는 금방 날아가는데 40m 거리에서 거의 15m, 20m 들어가야 씨알이 크든 작든 일반 뱅에돔 위치를 받습니다. 긴꼬리는 오늘 상황에서 만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이번 낚시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딱 50cm급, 딱 50cm급 일반 뱅에돔입니다. 마리수가 안 나오는 날은 한 마리라도 굵은 놈들의 초점을 맞춰야죠. 일단 제법 괜찮은 뱅에돔이 나왔습니다. 긴꼬리 뱅에돔이 아닌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큰 힘이 되는 한 마리였습니다. 계속해서 먼 곳에 깊은 곳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깊이 공략 안 돼서 반유동 채비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제로찌 계열로 낚시를 해야 되죠. 찌를 보면서 밑에 봉도를 가감하게 되면 제로에서 B나 2B로 채비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 번 낚시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제로를 중심으로 부력을 올리는 것과 부력을 낮추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저는 제로찌에서 P0에서 제로제로로 찌를 바꾸고 5번 봉돌 2개가 분납이 되어 있습니다. 제로제로는 사실 이어목줄 4m만 들어가면 그걸로만 해도 바늘 무게만 해도 찌가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데 5번 봉돌 2개가 들어갔죠. 깊이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봉돌 하나를 다는 것보다는 극소형의 봉돌을 분납함으로써
먼 곳에 깊은 곳까지 채비가 내려가면서도 이 정도 조류 같으면 충분히 10m, 15m권에서도 어느 정도 동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백여돔 낚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밑밥 동조죠. 밑밥은 밑밥대로 뭐 밑밥에 흘러가는 길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채비가 흘러가게 한다. 감성낚시처럼 그런 방법으로는 좋은 조항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한 마리 입질을 받게 되죠. 상층에서 입질을 하든 또 깊이서 입질을 하든 밑밥 동조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백여돔 낚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 이 장길 낚시, 특히 이 원도권의 백여돔 낚시 또한 이렇게 원정 낚시에서는 기상이 좋은 날이 거의 없죠. 또 강한 조류에서 백여돔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채비에 무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잠길 채비 운영에 대한 이해는 백여돔 낚시에서 끊임없이 익숙하게 맞춰 나가야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길 채비의 운용. 말씀드렸듯이 잠길 낚시는 백여돔 낚시에서 끝없이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길 채비 운용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절대 좋은 조항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잠길 낚시 채비 운용에 대한 이야기를 실내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일정도 정해진 3박 4일 동안 약 1.5일 정도를 기상 때문에 낚시를 하지 못하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11월부터 매달 이어지는 출조, 그중에 단 한 번도 3박 4일 동안 낚시를 다 할 수 있었던 기상이 허락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상이 또 대단했었는데요. 그나마 이곳 오도열도는 우리나라로 치면 주의보 수준이 되더라도 후쿠에 쪽 반대쪽은 낚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어제 거의 뭐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었는데요. 하룻밤을 지나면서 어제의 바람이 오늘 바다에 어떤 영향을 줄까? 긍정적일 것이냐 부정적일 것이냐, 사실 저도 마음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갯바에 나와보니까 너무 강한 바람은 역시 바다가 어느 정도 뒤집어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한번 옮길 때도 함께했던 일행들도 다 5손가락 안에 드는 낱마리의 수준이었고, 그나마 옮기는 곳마다 씨알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그런 출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출조들 중에서 아마 최악의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조건이 좋지 못하고 기상이 좋지 못할 때, 또 가까운 곳에서 백여돔 입질을 받지 못하고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조금 먼 곳 그리고 깊은 곳을 공략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백여돔 낚시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백여돔은 가깝든 아니면 멀리 깊이를 공략하든 밑밥과의 동조는 모든 낚시에서 필수 여건입니다. 제일 전제가 되어야 되는 낚시 방법인데, 가까운 곳에서는 우리가 보면서 또 깊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바늘에 또 채비에 무게가 있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밑밥과 동조시키는 게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먼 곳,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20m 이상의 먼 곳을 공략하고 또 5m, 10m 이상 가벼운 채비로 내려가면서도 깊은 곳에서 입질을 유도하면서 그 깊은 곳까지 밑밥과 본인의 미끼가 동조시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오늘은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길 낚시의 기본 구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길 낚시를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3제로처럼 찌 자체가 수면에 닿자마자 서서히 크릴 무게로 채비 전체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부력을 만들어서 채비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일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제로, 피제로 혹은 제로제로 찌를 사용해서 이 찌가 가지고 있는 잔존부력보다 무거운 봉돌, 밑채비에 목줄에 무거운 봉돌을 가감해서 채비 전체가 수면에 닿고 나서 목줄이 안정되고 나면,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제로제로찌가 뜰 수 있는 부력이 1이라고 본다면 그 밑에 있는 무게를 2를 줌으로써 채비가 안정되고 나면 찌는 뜨려고 하지만 채비 전체는 서서히 찌와 함께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채비 전체가 가라앉는 3제로 계열의 마이너스 채비와 또 사용하는 찌보다 무게를 더 줌으로써 밑채비에 채비 안정 이후에
뜨고자 하는 부력보다 밑채비가 갖고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채비 전체를 가라앉히는 이런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길 채비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왜 잠길 채비를 선택을 하느냐? 자, 지금 제가 하는 낚시 방법과 같이 아주 먼 곳에 깊은 곳을 공략할 때, 그리고 바람 등의 외부 영향을 최소화할 때, 자, 그리고 예를 든다면 복잡한 조류, 매우 복잡한 조류, 그리고 뭐 상층 하층의 조류가 다르다든지 와류가 많이 생기는 밑밥 동조를 더욱 정교하게 해야 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 곳에 깊은 곳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는 채비 선택을 잠길 채비로 전환해서 깊은 곳까지도 밑밥 동조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을 높여나가는 낚시를 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오늘 현장 상황에 맞도록 이 먼 곳에 깊은 곳을 공략할 때 잠길 채비를 어떻게 운용하고 왜 그렇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 다음 단계까지도 한번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 곳의 깊은 곳을 공략하는 잠길 채비의 운용. 자, 우리가 뱅에돔 잠길 채비로 먼 곳에 깊은 곳을 공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조류의 상태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조류 움직임이 없을 때, 그리고 종조류, 그리고 횡조류. 자, 이 세 가지만 알게 되더라도, 이해하게 되더라도 잠길 채비를 운용해야 될 때, 야, 나는 오늘은 왠지 조금 멀리 깊이 공략하면 분명히 괜찮은 시야에 뱅에돔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잠길 채비를 운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낚시하는데 조류가 있다, 아니면 종조류가 흘러가고 있다, 아니면 좌우 횡조류가 올라가고 있다. 이럴 때 채비 운용과 밑밥 놓는 어떤 기본만 아시더라도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죠. 자, 먼저 조류 움직임이 없다. 자, 이럴 때는 가급적 최대한 밑채비의 무게를 줄인다. 자, 채비한 밑채비의 무게를 줄인다.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채비 방법이 005찌에, 자, 찌는 00 찌고, 그리고 쿠션이 들어가 있고요. G5번, G5번 두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채비는 찌가 수면에 닿고 나면, 채비가 안정되고 나면 찌를 가지고 서서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채비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30m 이상 원투를 내서 채비 투척 지점, 찌가 떨어지는 지점에 이렇게 채비가 떨어지게 되면 조류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고 이 채비는 곧 떨어진 자리에서 조류가 안 움직여 그대로 일자로 떨어질 것 같지만은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렇게 채비가 날아가서 찌 자체는 전유동 형태로 원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찌가 지렛대 역할, 00조가 지렛대 역할을 하지만 채비는 일자로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발밑으로, 꼬리 발밑 가까이 들어오게 됩니다. 각도를 어느 정도 그리게 되죠. 자, 찌 자체가 가라앉는 것은 원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00조 같으면 더 가까이도 붙게 됩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00찌를 쓰면서 걷어들이면 바로 발밑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캐스팅이 들어갈 때는, 자, 목줄이 약 3m라고 가정을 하고 깊이서 동조를 시키기 위해서 미끼가 떨어진 곳에 밑밥을 놓는 것이 아니라 찌가 떨어진 곳에 첫 번째, 그리고 미끼와 찌 거리만큼을 계산해서 두 번째, 이렇게 찌와 한 번 정도 가까이, 찌와 가까운 목줄 길만큼 앞쪽에 두 정도 놔준다 그러면 약 7, 8m 이상, 한 10m까지도 간접적인 동조를 이룰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류 움직임이 거의 없는 먼 곳에 깊은 포인트를 공략할 때는 최대한 밑채비의 무게감을 줄여낸다. 자, 제로찌에다가 G1을 써서 무게감을 줘서 잠길 채비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과 같이 00찌에 G5번
무게를 최소한 줄여서 장길 채비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종조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종조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류의 방향이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착착착착 흘러가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장길 채비 혹은 일반적인 우리가 띄울 채비에서도 밑밥 동조를 시키기 가장 좋은 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당한, 그렇게 빠르지 않는 적당한 조류가 가고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먼 곳에 깊은 곳을 공략하기 위해서 채비를 다소 20, 30m 이상 멀리 던지면서도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채비가 천천히 나가주는 상황이라면 종조류에서는 3제로찌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3제로찌는 채비가 수면에 딱 닿자마자 캐스팅 이후에 탁 닿자마자 이 채비 전체가 찌와 함께 크릴 무게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부력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원줄이 꾼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원줄이 이렇게 많이 나가 있더라도 채비 전체는 밑밥보다는 채비가 아무래도 무게를 조금 더 가지게 되고 또 이 전체 이 목줄까지 모찌까지 포함한 이 채비가 받는 조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채비는 조금 더 빨리 흘러갈 수가 있지만 이만큼 나가 있는 원줄과 어느 정도 평균값을 이루면서 직접적인 밑밥의 동조를 시키더라도 찌와 목줄 요 사이만 동조가 되더라도 한 10m 권까지는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밑밥과의 동조를 이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런 채비도 본인이 원줄 관리를 잘 하면서 운용한다면 3제로와 큰 차이가 없이 채비 운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긴가민가 그리고 채비 운용에 100%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3제로찌를 이런 종조류에 사용하신다면 먼 곳에 깊은 곳을 공략할 때 분명한 밑밥 동조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횡조류에 대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를 하면서 감성돔이든 뱅에돔이든 반유동이 아닌 전유동형대 채비를 할 때 제일 까다로운 게 횡조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횡조류는 우리가 낚시를 이렇게 하는데 좌우 혹은 우에서 좌로 흐르는 이런 조류의 흐름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낚시를 하면서 독립된 여가 아니면 또 조경지대가 착 만들어지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면 가장 많이 만나는 조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조류에서는 이렇게 캐스팅을 딱 하게 되면 채비가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류가 흐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채비 전체는 찌와 목줄의 무게보다는 이 원줄의 무게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또 조류는 하층 조류보다 상층 조류가 조금 빠르게 움직이죠. 캐스팅 이후에 곧바로 원줄이 찌와 채비보다 원줄이 먼저 조류를 타게 되는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될 겁니다. 아마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밑채비가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늘어지는 원줄이 채비를 끌고 가게 되죠. 이렇게 되는 순간 뭐 줄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뱅에돔 낚시에서 잦은 원줄 조작은 밑밥과의 동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횡조류를 만나게 된다면 이런 데서 또 멀리 공략을 하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본인이 서 있는 위치 이렇게 조류가 가고 있으면 나는 여기를 공략해야 되겠는데 자, 여기서 낚시를 하기에는 좌우 조류 때문에 아무리 던져도 원줄이 쳐진다고 판단된다면 낚시 장소가 허락하는 한 자리를 조금 옮겨서 조류의 상류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서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된다면 횡조류를 약간의 대각조류로 만들면서 원줄 관리가 훨씬 쉬워지고 채비 운용도 밑밥 동조도 깊은 데까지도 또 멀리까지도 맞춰 나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낚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에는 뜨는 원줄은 삼가하시고 가라앉는 원줄을 사용하시고 잦은 채비 견제보다는 그 자체로 던진 상태로 어느 정도 동조가 맞춰져 있다면 그냥 흘려주는 게 좋습니다. 줄을 너무 일자로 만들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낚싯대 끝에 1, 2m 여유를 줘서 채비 전체가 떨어진 위치에서 밑밥과 함께 그대로 가도록 맞추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채비 구성만 놓고 본다면 움직임이 없을 때나 종조류보다도 채비 모양새는 그렇게 반듯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동조만 돼 있다면 뱅에돔 입질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런 횡조류에서는 채비가 떨어진 곳에 밑밥을 놓을 때 채비가 떨어진 곳에
한 주걱의 밑밥을 놓고, 자, 다음은 찌를 중심으로 삼각형을 그린다 생각을 하고, 첫 밑밥이 떨어진 데서 삼각형을 그린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 밑밥과 세 번째 밑밥을 이렇게 놔주면서 어느 정도 넓게 구간 동조를 맞춰주는 것. 완벽한 동조가 조류 흐름상 어렵기 때문에 밑밥의 위치를 조금 넓게 형성을 해서 목줄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줄 길이 정도의 조금 구간을 넓게 만들어줘서 간접적인 동조라도 이루어주시는 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뱅에돔 낚시에서는 장길 낚시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음 출조 때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낚시를 하면서 구성을 한번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출조 기대해 주십시오. 한 서너 번 캐스팅의 기회밖에 없네요. 자, 오늘은 깨끗하게 항복을 합니다. 지난 5차 출조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중앙으로는 오늘 아마 최저 중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5대 이런 날도 있네요. 뭐 그래도 괜찮은 시알에 일반 뱅에돔이라도 몇 마리 입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출조는 이제 2월 출조가 될 텐데요. 제발 이번에는 기상이 제대로 맞춰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서너 번 정도 캐스팅 기회가 더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질녘으로 갑니다. 여느 때라면 이 시간대에 접어들 때 꾼들은 바빠지게 되죠. 오늘은 큰 기대감이 생기진 않는군요. 이제 몇 번만에 캐스팅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캐스팅을 하고 낚시를 끝내기 위한 혼잣말의 카운트를 해봅니다. 3, 2, 1 왔다. 마지막 손맛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2월에 뵙겠습니다. 시야는 크지 않지만 마지막 캐스팅이다 하고 던진 게 입질이 들어오네요. 자, 이놈은 벤자리야. 하나, 둘, 셋, 차. 일행들 저녁상에 올라갈 훌륭한 고기입니다. 벤자리.